2019년 류현진은 디그롬에 이어 내셔널리그 사이 영상 2위를 합니다. 그리고 토론토로 이적한 지난해에는 아메리칸 리그 3위를 하는데요. 2년 연속 포디엄, 즉 3위 내에 든 아시아 투수는 류현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류현진은 3년 연속으로 3위 내에 들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경기 3과 3분의 2이닝 7실점으로 대단히 어렵게 됐습니다. 톰 탱고가 만든 사이영 포인트는 실제 투표 결과와 대단히 유사한데요. 2019년 내셔널리그는 디그롬이 큰 점수차로 1위였고 류현진은 그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기자들 사이에도 팬이 많은 슈어저가 실제 투표에서 3위를 한 걸 제외하면 투표 결과와 포인트 순위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지난해 아메리칸 리그는 적중률이 높다고는 할 수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60경기 단축 시즌이었다 보니 포인트 계산에 사용하는 이닝의 차이가 크지 않았던 게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톰 탱고 포인트를 보면 이닝을 2로 나눈 다음 자책점을 빼고 삼진수는 10분의 1로 줄이며 승리를 더해줍니다. 지난해 류현진은 67이닝의 절반인 33.5에서 자책점 20점을 빼면 13.5, 탈삼진 71을 10분의 1로 줄이면 7.2, 그리고 5승을 더하면 13.5 더하기 7.2 더하기 5로 25.7이 나왔습니다. 이 공식에서 알 수 있는 건 같은 성적이면 삼진이 많은 투수가 유리하고 다승 역시 여전히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올 시즌 류현진의 톰 탱고 포인트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어제 경기 전까지 류현진은 38.7을 기록함으로써 아메리칸 리그 8위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경기를 통해 무려 5.1의 감소가 일어나 이제는 10위로 순위가 더 떨어졌습니다. 이에 아메리칸 리그 순위를 보면 1위는 랜스린, 2위는 카를로스 로돈으로 모두 시카고 화이트삭스 투수들이고 토론토 로비레이가 그 뒤를 쫓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독주하는 것 같았던 콜은 최근 부진에다 코로나 부상자 명단에 오르는 암초를 만났습니다. 복병은 지난해 평균자책점 3위를 하고도 사이영 투표에서는 8위에 그쳤던 배싯인데요. 11승으로 류현진과 리그 공동선두인 배싯은 내셔널리그 후보들에 비하면 아메리칸 리그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닝에서 독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평균자책점을 2점대 중반으로 떨어뜨린다면 사이영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류현진은 현 상태에서는 5위 내에 들기가 대단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남은 시즌 얼마나 스퍼트를 낼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셔널리그는 어떨까요? 디그롬은 사이영은 확정적이고 리그 MVP가 되느냐가 문제인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7월 8일 등판을 마지막으로 이탈하고 8월 복귀가 무산됨으로써 사이영상 도전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타격을 하다 당한 부상이라고 하니 시즌 초반 타격에서도 맹타를 휘둘렀던 게 오히려 화근이 됐습니다. 이에 현재 내셔널리그 순위는 다저스 워커 뷰러가 1위, 필라델피아 잭 윌러가 2위, 샌프란시스코 케빈 가즈먼이 3위, 미러키 브랜든 우드러프가 4위고 디그롬은 아직도 5위에 올라 있는데요. 하지만 디그롬의 복귀는 9월이나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규정 이닝을 채우는 것도 어렵게 됐습니다. 이에 현재는 뷰러와 윌러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선수의 성적을 좀 더 비교해보면 뷰러는 다승, 승률, 평균자책점 등 클래식 지표에서 앞서고 있는 반면 윌러는 이닝, 탈삼진과 함께 레퍼런스, 팬그래프 2개의 승리 기여도에서 뷰러를 앞서고 있는데요. 이에 아직은 취향 차이라고 할 수 있는 둘은 남은 시즌을 통해 승자를 가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아메리칸 리그 MVP가 될 것 같은데요. 투타 겸업 선수 최초의 MVP가 과연 탄생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아메리칸 리그 MVP는 오타니와 게레로의 양자 대결인데요. 오타니는 현재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에서는 타자로 3.9, 투수로 3.0, 도합 6.9,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는 타자로 4.3, 투수로 2.2, 도합 6.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게레로는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5.2,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 5.3으로 모두 오타니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대야구에서는 불가능할 줄 알았던 투타 겸업을 해내고 있다는 상징성까지 더하면 게레로가 오타니를 제치기는 정말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게레로가 오타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타율, 홈런, 타점에 출루율, 장타율, OPS까지 타격 6관왕을 차지하는 것인데 게레로는 자신의 본진인 홈런과 장타율에서도 오타니에게 밀리고 있으며 타격왕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 타점에서도 아브레이유의 맹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갈수록 오타니의 MVP 수상이 유리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전반기 301타수 33홈런으로 9.1타수당 1홈런이었던 오타니는 후반기 71타수 4홈런, 17.8타수당 1홈런으로 홈런 생산율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7월 시작 후 4번의 선발 등판에서 3승 평균 자책점 1.38을 기록하고 시즌 성적을 6승 1패 2.93으로 끌어올림으로써 10승과 2점대 평균 자책점까지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라 투수와 타자로 모두 최고인 2016년 일본에서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건데요. 퍼시픽 리그 MVP였던 그해 오타니는 평균 자책점 1.86과 OPS 1.004였는데 올해 오타니는 평균 자책점 2.93과 OPS 1.0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재밌어지고 있는 쪽은 내셔널리그인데요. 양자 대결을 할 걸로 보였던 디그롬과 타티스가 모두 부상이라는 암초를 만난 데다 아쿠냐까지 이탈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현재 잭 윌러가 레퍼런스와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에서 모두 투타 통합 1위에 올라 있지만 디그롬 같은 임팩트가 있지 않는 한 투수 MVP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자 쪽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현재 27경기나 결장하고도 내셔널리그 홈런 1위와 도루 1위,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 야수 1위인 타티스가 돌아와 미친 활약을 이어가게 된다고 해도 40경기 가까이를 결정했다는 건 엄청난 아킬레스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최근 새로운 MVP 후보로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선수는 필라델피아의 브라이스 하퍼인데요. 하퍼는 타율 7위, 출루율 2위, 장타율 4위이지만 20홈런은 17위, 45타점은 48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용두 3위로 유명한 하퍼는 후반기 들어 타율 3할 7푼, 출루율 5할 1푼, 장타율 0.740에 대폭발을 이어가고 있어 하퍼가 현재의 기세를 잃지 않고 지구 1위에 올라선 필라델피아가 그대로 동부지구 우승을 차지한다면 10년 만에 우승을 이끌었다는 가산점은 하퍼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은 바로 2013년에 있었는데요. 피츠버그 앤드류 맥커치는 21홈런이 추신수와 같은 리그 23위, 84타점이 리그 11위였지만 홈런 1위, 타점 1위였던 골드슈미트의 애리조나가 포스트 시즌 탈락팀이다 보니 피츠버그가 1992년 이후 21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이라는 점을 인정받아 MVP가 된 바 있습니다. 2013년에 맥커친을 재현하게 된다면 하퍼는 탈락팀 선수였지만 압도적인 개인 성적으로 MVP가 됐던 2015년에 이어 통산 두 번째로 MVP를 수상할 수 있게 됩니다. 하퍼를 가장 위협할 수 있는 선수는 다저스 맥스 먼시인데요. 하지만 당장 저부터 다저스 선수를 고르라면 크리스 테일러를 고를 것이고 샌디에고도 타티스, 마차도, 크로네너스가 표를 나눠 가지게 될 수 있다 보니 하퍼에게는 대단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최근 18경기에서 12홈런 27타점인 보토 역시 이런 기세를 끝까지 이어간다면 MVP 후보가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신시내티에서는 다른 선수의 수상이 더 유력해 보입니다. 바로 신인상에 도전하는 인디아인데요. 14경기 7승 3패 1.87을 기록할 때까지만 해도 내셔널리그 신인왕은 마이애미 저한 트레버 로저스의 차지 같았습니다. 하지만 로저스가 최근 6경기에서 3패 4.13에 그치고 있는 동안 인디아가 무섭게 치고 나갔는데요. 7월 내셔널리그 신인상을 차지한 인디아는 현재 4할 3리의 출루율로 4할 2푼 7리인 소토, 4할 1푼 3리인 하퍼, 4할 8리인 먼시에 이어 내셔널리그 4위에 올라 있습니다. 소토는 2018년 데뷔 시즌에 4할 6리의 출루율을 기록한 적이 있지만 규정 타석은 아니었는데요. 내셔널리그 신인이 규정 타석을 소화하고 4할대 출루율을 기록한 건 2001년 엘버트 푸올스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며 지난 40년간 이를 달성한 규정 타석 신인은 2001년 엘버트 푸올스와 2017년 에런 저지 단 2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인디아가 4할대 출루율을 달성한다면 내셔널리그 신인왕은 확정적일 것 같습니다.
반면 아메리칸 리그는 반대 상황인데요. 텍사스 아돌리스 가르시아는 24개의 홈런이 신인 전체 1위에 해당되지만 첫 64경기 20홈런 52타점 후 37경기 4홈런 15타점에 그치고 있으며 출루율 2할 9푼 6리가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랜디 아로사레나가 추월을 앞두고 있지만 지난해가 사실상의 루키 시즌이었으며 포스트 시즌에서 10개의 홈런을 친 아로사레나가 신인상을 가져가는 것도 애매할 수 있는데요. 21경기에 나서 6승 6패 3.57을 기록하고 있으며 규정 이닝을 채울 것으로 보이는 디트로이트의 차기 에이스 케이시 마이즈를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후의 승자는 어떻게 될까요? 저의 예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사이 영상은 랜스린, 아메리칸 리그 MVP는 오타니 슈웨이, 아메리칸 리그 신인왕은 케이시 마이즈, 내셔널리그 사이 영상은 워커 뷰러, 내셔널리그 MVP는 브라이스 하퍼, 내셔널리그 신인왕은 조너선 인디아입니다. 그리고 류현진 선수는 아쉽지만 올해는 포디엄 달성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김광현이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는 아쉬운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내일도 메이저리그는 재밌는 경기가 많은데요. 에인절스와 더블헤더를 치르는 토론토는 1차전에 스티븐 매츠, 2차전에 로스 스트리플링이 선발로 나섭니다. 다저스는 슈어저가 이적 후 두 번째 등판을 하며 샌디에고는 불펜 데이를 하게 됩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인사이드 MLB였습니다.